김종국이 터보로 활동할 때 당시 소속사 스타뮤직은 조폭 계열이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조폭 계열 회사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로 인해 사기, 폭행, 갈취 등으로 고통받는 가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 소속사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그때 당시 터보를 정말 미친듯이 패고 굴려 처먹었다. 조폭과 매우 가깝게 지냈던 그 악명 높은 회사 대표에게 신인 시절부터 김정남과 함께 끌려다니며 별의별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아 지하실에 끌고 가 속옷만 입힌 채로 구두 주걱, 가죽 벨트, 의자, 잿더리, 각종 둥기, 맨손 등으로 두들겨 맞는다든가 빠따를 때리며 기압을 주고 라이터에 대고 살충제를 쏘는 등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위의 체벌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지금도 회사 대표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라고 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라이터, 살충제 조합은 거의 화염 방사기 수준이다. 빠따를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다리와 둔부가 터지고 물집과 고름이 잡혀 다음날이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며 딱히 아무 잘못을 안 해도 그냥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두 사람의 얼굴과 눈을 후려치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사실 이 대표는 비단 김종국 외에도 티아라, 조성모, SG 워너비, 시아 등 네임드 연예인 여러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 연예계에서는 악의 축 취급이다. 그야말로 K-팝계의 레전드 빌런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회사 대표도 젊은 나이였고 체구도 컸다지만 안양을 주름잡고 김도끼라 불리우며 한성격했던 김종국이 1대1 맞다이를 안 뜬 거는 회사 대표가 두려워서라기보다 회사 대표의 조폭세계, 소위 말하는 뒷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런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심지어는 니들은 개야 패면 패수록 고분고분 말을 잘 듣거든. 퇴사하거나 신고하면 깡패시켜서 니들 가족까지 싸잡아 몰살시켜 버릴 거니까 꿈도 꾸지마 라는 천인 공노할 협박을 밥 먹듯이 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2018년 회사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정남에 따르면 전성기 때는 평소 스케줄이 하루에 10개, 많으면 17개까지 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잠잘 시간은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고 행사 때문에 하루에 비행기를 서너 번씩 타본 적도 있다고 한다. 사실 하루에 비행기를 서너 번씩 타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역이다. 그날에 비행기만 타고 다른 건 안 탔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스케줄이 살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김정남과 김종국은 컴백한 후 한 달 동안 병원 응급실 신세를 3번이나 지기도 했으며 김정남과 김종국은 과로로 예능 녹화 도중 쓰러지기도 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터보가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줄도 모르고 김종국과 김정남이 엄청난 인기를 등업고 불성실한 태도와 모습을 보인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소속사의 행패를 견디지 못했던 김종국과 김정남은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김정남은 잠적해버렸다. 잠적한 김정남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1년 2개월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으며 게임에만 빠져 살았다고 한다. 경찰은 그제서야 스타뮤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게 된다. 당시 터보는 최전성기였는데 터보의 실상은 이런 더러운 꼴이었던 것이었다. 결국 매니저와 관계자 등 스타뮤직의 관련자들이 검거되게 된다. 하지만 대표는 수사망에 올랐으나 잡아놓진 못했다. 이후 김종국은 다른 소속사를 찾아봤으나 다른 소속사로 옮길 방도가 없어 다시 전 소속사로 돌아왔고 김정남이 잠적해버리는 탓에 이후 터보에는 마이키라는 새 멤버가 들어왔지만 대표가 그대로이니만큼 소속사의 폭행과 수익 갈취는 똑같이 이어졌다. 이후 스타뮤직과 계약이 종료되고 김종국은 해성미디어와의 새로운 계약 후 솔로 활동에 나선다. 여기서 해성미디어도 민경훈이 속해있던 버즈를 미친듯이 굴려먹던 회사이다. 여튼 김종국은 솔로 활동을 나서게 되는데 전 소속사의 줄기찬 방해로 솔로 활동은 계속된 실패로 이어진다. 당시 김종국은 전 소속사의 회방으로 작곡가들이 곡을 주지 않자 도끼를 품고 스스로 프로듀싱까지 해서 1집을 냈지만 방송까지 일부 막아버리는 전 소속사의 행패에는 어쩔 수 없었고 결국 2년간 반강제로 쉬게 된다. 이후 스타킹이 나와서 그때 일을 설명했었는데 1집을 내고 활동할 때 당시 전 소속사 대표가 너 죽일 거다라고 협박을 하며 죽이려고 했었단다. 그때 김종국은 전 대표에게 형 살려줘 라고 하며 살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해성미디어 역시 가관이었는데 전속금 7억 원의 음반 발매 3장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나 타이틀곡 남자니까는 뮤비조차 없었으며 이후 후속곡
행복하길 활동 때 부랴부랴 뮤비를 하나 내놓는다. 1집 활동 종료 후 소속사에 2집을 내게 해달라 하였으나 혜성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나온다. 아마 전 소속사 대표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에 혜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 오히려 혜성 측에서 계약 파기 소송을 걸게 되고 이후 합의를 하고 김종국은 혜성을 나오게 된다. 어질어질하다. 2004년 솔로 2집은 아예 소속사도 뮤비도 없이 나왔다. 타이틀곡은 필링이라는 곡이었는데 김종국 찐팬이 아니라면은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큰 성적 없이 2집에 막이 내리고 힘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김종국의 2집은 가요계에서 잊혀질 뻔 하였으나 때마침 윤도현 러브레터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김종국은 타이틀곡 필링 대신 러브레터 분위기상 한 남자를 불렀다. 그 후 한 남자는 폭발적인 인기와 대박을 치며 2집을 대표하는 곡이 됐다. 김종국은 이후 인터뷰에서 러브레터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밝히며 그때 당시 김종국이 한 남자를 부르지 않고 타이틀곡 필링을 불렀다면 지금의 김종국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평이 있다. 이후 예능에서 힘쓰는 컨셉을 활용하여 엑스맨에서 국간장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으며 2005년에는 3집 제자리 걸음을 앞세워 사랑스러워까지 초대박을 이어가면서 방송 3사 가요대상을 모두 석권. 방송사 내에서도 전 소속사와의 문제를 에둘러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지게 된다. 끈기, 노력,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화장실에서 휴지 한 칸만 쓰는 정말 대단한 능력자이다. 그리고 현재 터보 시절 소속사 대표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상태라고 한다. 끝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살짝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플리즈 오가 플리즈.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만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발요. 모두 God bless you. 지금까지 가시였습니다. 아니 정말 진짜 살짝 다음 페이지로 마우스 가시는 길에 저를 살짝 들여밟는다 생각하시고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약간 실수라도 괜찮으니 네 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 복 받으실 거예요. 불로장생 하실 거예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발 네 구독 한 번만.